현상욱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현상욱 기자도 스포츠 좋아하시잖아요. 잘하기도 그렇죠. 하시고. 뭐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뭐 삐끄덕삐끄덕합니다. 전만큼 못 하시나요? 4대 스포츠가 다 걸렸어요. 예,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종목 저 종목 하다 보니까 뭐 모든 종목에서 다 나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안타까운 생각 드는데 어떤 생각들 드세요? 글쎄요. 되게 뭐 그렇게 배우죠. 게임에서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에서 이겨야 된다. 만약에 어떤 반칙이나 술책을 써서 그 게임에서 이겼다면 게임에서는 이겼지만 인생에서는 진 거라고 늘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그리고 이렇게 상대 선수와 붙었을 때 상대 선수가 뭔가 다른 생각을 갖고 대충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 엄청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상대로서. 그렇죠. 그래서 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뭐 최선을 다해서 같이 뛰어줘야 지더라도 후련한데 그런 아쉬움도 있고 어떨 때는 경기하다가 상대방이 이제 뭐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갖고 마구 반칙을 하면은 그냥 제가 졌습니다 하고 깨끗하게 물러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신하고 내가 같이 기량을 섞었다가는 내 기량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 그만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기권하고 나올 때도 있죠. 네. 그래요. 정 기분 나쁘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오로지 성적 결과 때문에 고의 패배. 이거는 뭐 부정은 아닙니다. 불법은 아닙니다만 스포츠 팬들 입장에선 불쾌하거든요. 고의 패배도. 아무튼 생각할 부분이 많습니다. 답답하군요. 2079님은요. 지금 4개 부문이 만약 다 승부 조작인 걸로 결론이 난다면 그랜드슬램이다. 아이고. 불명의 그랜드슬램이죠. 예,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수사 결과는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기자 수첩 뭘 가지고 오셨어요? 3월 11일 하면 떠오르는 참사. 후쿠시마 원전 폭발, 쓰나미, 대지진 이런 게 있죠. 벌써 후쿠시마 원전 폭발 2주기입니다. 2년 됐나요? 예, 다음 주 월요일. 예. 지금도 죄송합니다. 예. 참사 현장에서는 원자로 건물 잔해를 제거하고 망가진 원자로 시설 안에 있는 핵 연료봉을 안전하게 빼내서 다른 수조로 옮기는 작업이 계속 펼쳐지고 있죠. 하루에 평균 한 3,000명 정도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지금도요?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해서 또 몇십 년을 해야 된답니다. 그 망가진 원자로에 뭐 가지는 못하지만 원격으로 작업을 합니다만은 근처에만 가도 방사성 물질이 정상적인 수치의 1만 배 이상이라고 하더군요. 1000배도 아니고 10,000배입니까? 10,000배. 예. 피해 주민들은 지금 몇 가지로 나눠지죠. 서쪽이나 북쪽으로 이제 아예 이사를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고 예. 사고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마련된 임시 가설주택, 피난민 수용소죠. 그러니까 물론 뭐 무료이긴 합니다만 거기에 머무는 사람들 가설주택에서 산다는 게 너무 불편해서 노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방사성 수치가 높아도 자기 마을에 그냥 눌러 앉아서 사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원래 집에요? 예. 도쿄전력에서는 지금 나이에 관계없이 1인당 매월 10만 엔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한 145만 원 정도 되죠. 예. 피난민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도대체. 30km입니다. 사고 현장에서 30km 안에 살던 사람들은 피난민. 그렇군요. 그래서 30km를 벗어나면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100 몇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아마 보상금을 지급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예. 후쿠시마 원전 참사 이후에 벌어진 사회 현상 중에 이 후쿠시마 출신의 차별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사회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 직후에 그 소식이 전해져서 화제가 됐습니다마는 후쿠시마에 살던 젊은 여성이 간사이 지방, 관서 지방에 살던 남친에게서 갑자기 파혼을 통보받았었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당시 화제 뉴스였어요. 사고 직전까지도 만날 약속 다 잡아놓고 사이좋게 지냈는데 사고 직후에 갑자기 파혼 선언이 날라왔습니다. 그게 사랑이니?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재앙을 피해서 또 후쿠시마를 벗어난 간신히 살아난 후쿠시마 주민들에게 다른 지역 숙박업소가 못 받겠다고 거절한 것도 있었죠. 예. 이건 이제 직후의 문제인데 그 이후에도 도쿄라든가 이런 안전한 대도시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학교에 보냈더니 아이들이 왕따라고 흔히 얘기하는 거죠. 따돌림을 당하고 집으로 와버립니다. 이러니 거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다시 그 임시 수용소로 돌아온 가족들도 많고 명절 때 친척들에게 과일 좀 보낼까요? 라고 하니까 친척들이 아유 됐습니다 라고 거절해버리는 이런 경우도 마치 소식이 전해졌죠. 예전에 우리 한생병 환자들에 대한 편견, 그렇습니다. 사회에 따돌림 보듯이 뭐 그런 사태인 것 같은데 네. 체르노빌 때도 그랬다면서요? 체르노빌 때도 그 일대 주민들을 아예 체르노빌레츠라고 부르면서 러시아 사회에서 다 따돌림을 했죠. 그리고 2011년 8월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로부터 한참 지나서 후쿠시마 네트워크라는 모임에서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던진 질문이 있어요. 뭔가요?
우리는 몇 살까지 살 수 있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질문입니다. 아이가. 또 어떤 아이는 저도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하고. 그러니 어른들은 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아프네요. 어머니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9살 난 아들 눈 밑에 기미가 점점 검게 짙어지고 8살 난 딸은 계속해서 코피를 흘리고 있다. 예. 건강 이상을 호소하는 코피 흘리는 아이들이 후쿠시마 전체에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예. 이 어머니들이 이제 한 얘기입니다. 이제 어머니들의 걱정은 아이들의 미래죠. 취직도 해야 되는데 직장에서는 어떻게 거절할지 또는 따돌릴지 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후쿠시마 출신 여자와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나설지. 건강도 건강이지만 건강한다고 해도 그 그렇죠. 후에 삶이 걱정되는. 우리 아이들끼리만 결혼을 시켜야 되는 건가 이런 고민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또 참사 현장에 그대로 버려졌던 동물들도 있어요. 동물들. 예, 책으로도 나왔죠. 후쿠시마에 남겨진 동물들이란 보고서가 책으로 나왔습니다. 거기 대목도 참 기가 막힙니다. 사료를 개에게 주니까 개는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먹으면서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한다. 토할 걸 알면서도 배가 고픈 그 개는 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소들에게 물을 먹여보려고 했다. 예. 물그릇을 내밀자 조금 먹다가 이내 토해버린다. 역시. 소가 주저앉은 채 내 앞에서 눈물을 주르륵 흘렸다. 소가 비닐을 먹고 있었다. 배가 고파서 뭐라도 먹는 것일 텐데 줄 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먹을 것을 주니까 개가 닭에게 먼저 먹으라고 양보를 한다. 참, 그 남겨진 동물들 사이에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인간들이 근데 뭐 우리 나오기도 급한데 동물들 예. 안 챙기고 온 거죠. 챙길 수가 없었죠. 그나마 풀어놓은 경우도 있지만 묶어놓은 경우도 있을 아이고, 것이고. 예.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개가 닭에게 먼저 먹으라고 양보하더라. 이게 인간 사회에서 차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네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일본은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지금 원전 사업을 그대로 밀고 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야 이제 위험하니까 포기하지라고 했더니 일본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인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전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축적한 나라.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 인도에 핵 수출을 하려고 계속 시도를 했었죠. 참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네요. 어쩜 이걸 이렇게 뭐 어떻게 긍정적입니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 역사를 따지면은 깊습니다. 일본이 핵 발전국이 된 사유는 미국이나 소련, 프랑스 등 일부 핵 선진국들이 핵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으면서 핵을 세계에 수출하려고 일부러 핵 산업을 여기저기 부추겼죠. 예. 그런 배경이 있고요. 일본은 일본대로 이걸 가지고 빨리 세계의 강국으로 일어서 보려고 원전 산업을 추진했었죠.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자력 발전 플랜트라고 하는 건 원천적으로 기술적인 결함이 있는 겁니다. 미완성의 기술입니다. 거대한 구조와 복잡한 그 기술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사고의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죠. 그렇죠. 뭐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괜찮았다라고 하지만 그건 시뮬레이션의 문제고 실제로는 이 후쿠시마 같은 이런 일이 언제 벌어질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핵 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판단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먹고 토해내던 소하고 개 이야기 참 마음이 아프네요. 변상태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